수학을 잘 못하는 것, 이해를 잘 못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은 화가 나지 않는다. 근데 잘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태도가 좋습니다. 그죠? 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 조금 저학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제 뭐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혹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그 학생들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대 학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제 어떤 글이었냐 하면 수학을 잘 못하는 것. 수학을 잘 못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엄마가 직접 수학을 잘 못하는 것, 이해를 잘 못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은 화가 나지 않는다.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나냐 하면 대충 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태도가 화난다. 태도가 문제고 그래서 화난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봤어요. 이 글을 읽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진짜 이 태도 때문에 화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태도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결국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화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수학을 못하는 건 괜찮은데 대충 하는 태도 때문에 화난다 이렇게 적으셨을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대충 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하는 태도로 인해서 결국에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잘 못하는 게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수학을 진짜 잘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수학을 진짜 잘 하는데 태도가 엉망이다. 태도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과연 화가 날 것이냐. 나가면 이름 대면서 수학 잘하는데 칭찬받고 친구들보다 잘해서 심화 문제 잘 풀고 시험 치면 100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보기에 태도가 별로 안 좋다. 과연 화가 많이 날 것이냐. 이런 수준으로 진짜 화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글이거든요. 진짜 잘하는데 태도가 좋지 않아 보여서 화가 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물론 잘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태도가 좋습니다. 그죠?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주 천재같이 별로 하지도 않는데 막 다 풀어내고 이런 아이가 있을지는 있겠지만 그런 건 진짜 드문 경우니까 대부분 태도가 어느 정도 좋아야 수학을 잘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하는 건 나는 괜찮다. 근데 대충 하는 태도는 진짜 기분 나쁘다. 정말 화난다. 이렇단 이 상황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이 걱정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글에서는 사실은 이 포스팅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화가 난다 이런 정도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 어떤 이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 뭐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집에서 공부하는 환경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빨리 제3자 뭐 사교육이겠죠. 사교육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벌써 야단 이 수학 학생이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 4, 5학년이라면 아직 어리잖아요. 이 어린 상황에 학습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학습 스트레스. 사실 근데 이 학습 스트레스는 이 학습을 시키는 이제 엄마한테서 오는 거죠. 엄마한테서 오는 학습 스트레스.
크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계속하게 되면 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뭔가 나아질 방법이 있지만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언제 학원을 보낼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 학원을 보내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학원을 보내냐? 이렇게 했을 때 뭘 배울 때 보내라, 뭘 배울 때 보내라. 사실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학원을 보내는 게 맞냐 하면 처음에 시작은 잘 됐는데 집에서 시작하는 게 저학년일 때 잘 됐는데 뒤로 가면서 잔소리, 공부 잔소리가 늘어나게 되면 그죠? 그러면 학원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집에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데 엄마가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르친다는 행위에는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 학생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그 스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을 구분해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이게 아무리 어떤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어도 그 핵심은 잔소리라는 걸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아이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마찬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어떤 이 잔소리를 하는 게 잔소리지만 어쨌든 이게 자신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라는 소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물론 부모의 잔소리도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부모의 소리는 부모가 하는 말은 그냥 잔소리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이 뒤쪽으로 계속 진행되면 짜증, 스트레스가 되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잔소리지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잘못했으면 잔소리를 들으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듣는 잔소리구나 깨닫게 되는 뭔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잔소리 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 주로 엄마가 저한테 묻습니다. 집에서 도와줄 게 있나요? 집에서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때 기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저학년이면 채점을 내가 해준다던가 오답 관련해서 내가 정리를 해준다던가 뭔가 도와주는 이 방법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맛있는 거 해주시고 두 번째가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른 척 해주시고 학원을 보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럼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아이하고의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보냈는데 계속 관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간섭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른 척 하시고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눈 감아 주시고 세 번째 조금 잘하면 그죠? 무한대로 칭찬해줘라. 엄청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집에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계거든요. 관계.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초등학교 때 좀
안 하거나 적게 하더라도 앞으로 가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하게, 조금이라도 이제 학습 관련돼서 이런 게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첫 번째는 저는 부모와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학원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릴 때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진짜 잔소리, 쓴소리, 아이한테 야단을 치고 싶다면 직접 하지 마시고 학원으로 전화하라고 말씀드려요. 전화.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저한테, 원장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조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미리. 왜? 제가 스킬이 조금 더 있으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생들을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보다 제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16년, 7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이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들보다는 나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잔소리는 되도록 선생님이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선생님은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존재니까. 그리고 그 잔소리는 나 잘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미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학원에서만 하면 됩니다. 학원에서 만약에 잔소리를 많이 듣고 왔다. 그럼 집에서 잔소리 또 할 게 아니라 집에서는 좀 위로해줘야죠. 괜찮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쨌든 시험을 못 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못 쳤어도 그죠? 아이가 뭐 학교에서 비교당하고 학원에서 비교당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집에서 위로받아야 되죠.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힘을 얻어서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목에 제가 집과 집대 학원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를 집에서 가르쳤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 이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 쓴 책인데 수학 공부의 정석. 진짜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나 뭐 고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블로그가 많이 뜰 텐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블로그는 뭐 출판사의 마케팅일 수 있잖아요. 그 외에 검색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좋은 평을 받은 책입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혹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중에 수학 공부 혹은 전체적인 뭐 아이를 어떻게 좀 관리하면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이면 한번 구입해서 사 보시면 아마 가격 이상의 깨닫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책 소개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집 학원 어떻게 할 거냐? 집에서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사교육을 이용하십시오. 사교육이 그냥 내가 껴안고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학원 선생님보다 낫다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고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한번 맡겨보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